목표와 희망,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잡아야겠죠. 성공 투자의 첫걸음, 이분들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특별히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파이브스타와 함께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면서 필승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전략이 가득한 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내의 변수들로 수익을 올리기 녹록지 않았던 2019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파이브스타 5분이 방송과 무료 톡방을 통해서 추천한 종목들을 토대로 2019년 최고의 수익왕을 선정했는데요. 5분 모두 투자 성향과 전략이 다르지만 단순히 수익률로만 순위를 정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5위부터 만나볼까요? 직접 발로 뛰며 기업 탐방을 다니는 기업 사냥꾼이죠. 이상호 대표는 폴더블폰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로 3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4위는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 이성호 대표가 차지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등과 함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3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분이죠. 이 허인남 대표는 12월 앞타바이오를 공략, 단기에 62%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볼까요? 시장의 핵심주를 저점에서 잡는 주식 베테랑이죠. 김영구 대표는 젠백스를 반복 매매해서 짧은 기간에 134%라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수 맥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타이밍 저격수죠. 김호영 대표는 램테크놀로지를 반복 매매 166%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운 장세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김호영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호영 대표는 파이브스타 중에 수익왕 타이틀을 가장 많이 또 거머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는데요. 네. 아마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 수익률을 딱 놓고 본다면 우리 김영구 대표님이 아마 4분기 수익왕을 하셨을 겁니다. 네, 2019년 김호영 대표의 성공 비법 바로 반복 매매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금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매를 진행하고 리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적은 자금을 포커스에 두다 보니까 이제 반복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장점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복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데요. 지금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 고점에서 팔면서 내려올 때 다시 사주고 이 반복 매매를 꾸준히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이 수익왕의 주인공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네.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도 김호영 대표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저를 포함한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 무료 톡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파이브스타 5분이 뽑은 2020년 놓치면 안 될 황금주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울했던 여러분의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파이브스타의 올드보이, 오비가 뭉쳤습니다.
주식 경력 평균 25년, 오랜 주식 경험으로 터득한 파이브스타만의 연륜이 묻어나는 투자 비법 대방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2020년을 맞아서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올해는 2019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리딩 따라오시는 분들은 계좌에 웃음꽃이 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파이팅합니다. 네. 2020년 경자년은 쥐띠해입니다. 쥐는 12가지 중에 첫 번째 동물로서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상징입니다. 쥐띠의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잘 마무리가 된 만큼 올해 정말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국내 증시에 큰 고비로 꼽혔던 주요 이벤트들이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새 주식시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파이브스타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아 또 그리고 또 손가락 트윗 항상 말썽이었듯이 2020년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 호전이라든가 기업들의 2019년 침울했던 실적이 호전으로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의 관계 개선들로 인해서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보다는 19년이 좋고 19년보다는 2020년 올해가 더 좋을 겁니다. 2020년만 본다면은 상고하저 즉 상반기가 더 좋고 하반기는 조금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반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고 한국 경제라든가 기업 이익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큰 시기인데요. 항상 기대감이 클 때 주가 상승률도 컸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수 예상 밴드를 좀 알려주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래소 시장은 종합주가지 2,000선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2,500선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00선이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위쪽으로는 또 750선이 좀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의 모습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비슷하게 보는데요. 거래소 지수는 1월에 2,300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좀 보인 다음에 다시 2,400과 2,500포인트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차례로 750과 800포인트까지도 최종 진짜 많이 간다면 850포인트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상승보다는 좀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단계별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해보고요. 2019년 마이너스 계좌로 우울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이것만 알면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이브스타 오비가 뽑은 올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증시 포인트 만나보죠. 2020년 증시는 달러 가치에 달렸다. 먼저 달러 가치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우 대표가 이렇게 또 보시네요. 트럼프가 네. 항상 강조하는 게 달러 가치하고 금리이죠. 금리를 내려라. 달러 가치 너무 높다 내려라라는 건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이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달러 자산이 아니라 비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를 비롯해서 엔화 뭐 이렇게 강세 통화로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가 돼서 이머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이머징 주식시장이 여기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요. 위안화가 오르게 되면은 또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게 한국 원화거든요. 그래서 원화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포인트도 만나볼까요?
2020년 증시는 미국 금리에 달렸다. 이상원 대표는 이제 올해 증시 향방을 좌우할 체크 포인트로 미국 금리를 선정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들어본 좀 달러 가치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이었죠. 2019년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 다우존스나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내년에 과연 올해 과연 미국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냐 아니면은 상승으로 이끄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상승으로 다시 말해서 인하가 동결이 아닌 상승으로 이끌게 된다면은 그동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호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재정적인 적자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로 우려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달러 이자율을 더 주는 미국으로의 자금 이탈도 우리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금리 제발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은 주기를 원하지 인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바람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달러 가치가 높다, 금리 더 내려야 된다 맞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성화를 할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쉽게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연준 위원들이라든가 파월 의장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걸 들어보면은 굳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전혀 주질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로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브스타 김영구 대표가 뽑은 2020년 성공 투자로 가는 핵심 포인트도 확인해 볼까요? 2020년 증시는 수급에 달렸다. 김영구 대표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수급인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환율 변동이라든가 글로벌 이슈, 국내 이슈 모두들 발생할 때마다 수급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급락과 급등이 나타났었죠. 가까운 실례를 보면 2019년 MSCI 중국 A주 편입할 때 추종 세력들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5월 2016포인트 찍었어요. 8월에 1891포인트, 11월에 2053포인트. 그때마다 다 요동을 치고서 폭락을 했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수급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 변화,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올해 이제 1분기 수출이 좋아지니까 무역 수출 전망 지수도 한 100을 넘었거든요. 이런 개념들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 동시 패션 매수가 이어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서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밀당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급 호전이 일어나면서 장밋빛 전망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는 이제 수급 호전을 전망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성우 대표 외국인 수급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고는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두 종목의 순매수가 거의 80%가 넘었었거든요. 제일 많이 샀을 때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가 적어도 1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떨까요? 2019년 코스피는 이제 연기금이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기관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작년 진짜 연기금이 없었다면 우리 증시는 또다시 아마 좀 급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하고 좀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8조 6천억 정도의 국내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9조 5천억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9천억 이상의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버팀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이제 투자 비중, 즉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작년에는 18%였는데 올해는 17.3%까지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연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이라든지 대부분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서 줄이고 반대로 해외 투자 이쪽으로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17.3%까지 줄이게 된다면은 작년과 같은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연기금에 대한 기대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은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파이브스타의 증시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투자 내공이 담긴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요, 특별히 파이브스타의 연륜이 깃든 사자성어로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확인해 보죠. 네, 이상훈 대표, 네. 한 분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물론 거래소 시장이 연봉상 양선을 만들어줬지만 코스닥 시장은 또다시 2년 연속 음선 연봉입니다. 이제 정말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이제는 좀 즐거운 낙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0년은 정말 여러분들께 이 단어가 딱 어울릴 수 있게끔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성우 대표는 읍참마소. 예, 삼국지에 나온 말입니다. 그 제갈공명이 아끼던 장수인 마속이 명령을 어기고 그 이후로 이제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되자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식도 아끼는 주식.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외려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너무나 아끼는 주식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외려 거꾸로 손해를 더 많이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손절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시장이 좋을 때보다 이 손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을 하고 나서 들어간 주식이 또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로 빨리 옮겨가기 위해서는 손절을 더 칼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영구 대표의 사자성어입니다. 우공이산. 네,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 집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산을 대대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파고 있는데 산신이 결국 산을 옮겨줬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브스타와 함께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한번 산을 옮겨보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내공 100단 파이브스타 오비와 함께 2020년 필승 전략 세워봤고요. 세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책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식시장에서 웃을 일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하. 허허, 호호예요. 네, 2020년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뭉쳤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면 모이니까 꼭 위기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구하는 어벤져스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유튜브나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자주 찾아뵙는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소 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매우 좋네요. 자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파이브스타의 영보이죠. YB만의 트렌디한 투자 감각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새해 첫 방송이니까 올 한 해 두 분의 계획 또는 목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연말에 좀 올해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말 미중 무역 협상도 타결됐고,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작년에는 좀 리딩에 집중하느라 좀 개인 매매에 좀 소홀했는데 올해에는 좀 톡방에 계신 분들과 실제로 또 포트도 같이 구성하면서 좀 매매에 집중하는 한 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작년에 12월 마지막이 좀 마무리가 어설펐는데 1년을 통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이제 큰 욕심보다는 올해 계획했었던 목표 수익률 달성하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계획과 목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두 분이니까 이 두 분을 믿고 제가 살짝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낙폭 과대주 대 달리는 말, 새해 선택은입니다. 이 새해 수익을 위해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나게 달리고 있는 말이죠. 상승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제가 볼 때 두 분은 닮은 듯 또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나는 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보면은 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잡아서 내 수익으로 좀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단기 매매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방법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지 결코 공격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안정형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제 투자 성향은 단타에서 스윙 정도인데요. 바닥에서의 좀 매집보다는 뭐 돌파 구간에 특히 이제 파동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 파동상 3파동의 시세에 있는 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조금 그 제약바이오라든가 업종 상관없이 신규 상장 그 세내 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앞타바이오, 뭐 라파스, 뭐 센트럴모텍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좀 가장 강한 구간, 강한 시세, 또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투자 성향을 들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새해 대세를 따를까요? 틈새를 공략할까요? 이 달리는 말과 낙폭과 대주 가운데 선택을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저만 안 하면 허전할까 봐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네, 새해 이 시청자분들에게 벌써 예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두 분 모두 달리는 말을 선택을 하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달리는 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를 보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추세 전환이나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눌리고 있다. 아무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의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낙폭이 과대하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악재라든지 안 좋은 내용이 있는 건데 반대로 안 좋은 내용 없이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다. 이것 또한 문제이고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낙폭 과대주는 낙폭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키웠지만 그 고점 대비 낙폭을 키운 곳에서 벌써 지금 이제 달리는 추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종목 벌써 달리고 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허연한 대표님도 달리는 말 선택하셨어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일반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이 가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더 다음 단계로는 얼만큼 더 많이 가냐, 즉 기회비용의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낙폭과대는 말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의 영역이지 새로운 시세로 표출하거나 또 뭐 추세가 상승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특히 또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달리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올라타도 좋을 섹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20년 1분기 이제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 2020년 지금까지 한 2년간 굉장히 시장이 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장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IT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IT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바이오도 그만큼 차지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는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IT로 지금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특히 지난해 삼성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서고 있고 이미 달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초반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지난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매물대가 없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있지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리는 말을 타려고 하면 이게 고점 같아서 망설이게 되고 또 그러다 놓쳐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내가 매수를 하면 또 그때부터 하락도 하기도 하고요. 혹시 뭐 매매 타이밍을 잡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달리는 말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고점에서 저항을 맞는 자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세로 퓨처하는 자리인지 그게 가장 아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힘든 구간일 때요.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떤 그 저항받을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외국인과 기관, 즉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한 섹터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섹터인지 그 기관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가장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을 기분 좋게 시작해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두 분만의 새해 투자 필살기도 하나씩 전해주시죠. 네, 저희 투자 스타일이 주로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는 장에서는 엇박자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방향이 바뀌는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시시각각 변화할 때마다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매매감을 피부로 항상 좀 매일매일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매매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새해 목표가 이제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을 내다 보면 항상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매매 범위를 가져가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힘써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도 5스타 무료 톡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5스타와 함께 올해도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하 허허. 호호였습니다. 안녕. 필살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뉴스타. 뉴스타 역시 작년 알찬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누가 놀라운 수익률과 함께 수익왕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먼저 4위입니다.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알짜 대장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손창현 대표는 카메라 모듈 부품업체죠. 더구전자로 차곡차곡 수익을 더해가면서 3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도 확인해 볼까요?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는 이낙연 관련주로 주목을 받은 남선 알미늄을 공략해서 34%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도주의 발빠른 매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분이 있죠. 이동우 대표는 앞타바이오로 단기 38%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1위의 주인공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침의 전략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이익은 대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죠. TSE로 현재까지 90%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위의 주인공이죠. 이익은 대표와 전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작년 뉴스타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익은 대표가 당당히 뉴스타 수익왕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1위 예상하셨나요? 너무나도 실력 있으신 전문가님이 많아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왕 1위를 차지하게 돼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수익왕을 안겨준 종목이죠. TSE를 현재도 보유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전략도 전해주시죠. TSE는 단기 급등을 했지만 2015년, 2017년 형성한 월봉 상단 2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 목표로 2만 원까지 보유 전략입니다. 네, TSE 추가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올해는 또 어떤 매매를 보여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익은 대표가 생각하는 2020년 집중 공략할 유망 업종도 살짝 들어볼까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2020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0년 반도체 업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익원 대표였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뉴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또 올스타의 투자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se down, pedal to the sneakers, turn up the volume, blow out the speakers, best clothes on, going down on fire, turn the lights off, turn the music higher. Free, cast away, won't find me, and now you're never gonna break me down, gonna break me down. This is all I can take, so farewell, cause you're never gonna find me now, gonna find me now. 오비와 YB, 파이브스타의 완전체가 드디어 모였습니다. 2020년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파이브스타의 필살기 종목. 사전에 파이브스타의 핵심주를 받아서 출연자 7명 전원에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종목에 대한 점수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과연 파이브스타의 핵심주는 어떤 투자 점수를 받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3.2점을 받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주인공 누굴까요? 네, 접니다. 아, 김영구 대표님. 네,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넥스트 사이언스는 그 회사를 길어다가 그 건설 현장에다 파는 그런 아주 부실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동원이라는 회사, 그래서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탄탄한 자금 확보가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기업 인수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그 인수된 회사들로부터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고 바이오 기업으로 또 변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화장품 전문 회사인 일단 엘리샤코를 인수를 했고요. 항암 면역 진강제 개발 업체인 단디바이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차와 녹차를 우려내서 효모를 갖다 넣어서 만든 그 콤부차라고 굉장히 건강 음료라고 굉장히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조하는 프레스코라는 회사를 잇따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만 벌써 3가지를 인수를 했는데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 콤부차를 만드는 프레시코를 보면요.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캐시카우가 없어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적자 수렁에 3, 4년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벌써 그것부터 단단하게 다져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엘리샤코도 요즘 뭐 한번 방송했다 그러면은 다 완판 행진을 갖다가 펼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느냐면 HLB의 대표인 진양곤 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5.74%를 가지고 있는데요. 163만 주. 근데 혼자서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베트남의 호난 회장이라고 157만 주로서 한 5.5%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체리일 5호 투자조합은 5.3%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분 변동이 나중에 될 것 같고요. 결국 넥사와 자회사 단디바이오 협업을 통해서 베트남의 나노젠과 같이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노젠은 한국 증시에 또 상장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있어요. 이 나노젠은 굉장히 유명한 베트남의 거의 국영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간염이 많았던 베트남의 간염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것으로서 성공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HLB의 자회사인 엘리바, 미국에 있는 엘리바 라이선스 아웃까지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M&A를 해서 부실한 기업을 탄탄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그 바이오 기업으로서 선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이 회사의 주봉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1차 대세 상승을 가고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이
대세 2차 상승을 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가격 구간대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텐데요. 적정 매수가는 8,200원부터 가격대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7,000원 사이까지는 1차 매수를 해주고 혹시나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6,000원까지도 매수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여지고요.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괜찮을 텐데 그거 말고도 중기 목표치는요. 12,000원을 넘고 14,0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절을 해드릴 것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스타 뽑은 또 다른 2020년 핵심주도 만나볼까요? 네, 85.4점을 받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선정해 주신 분 어떤 분이시죠? 네, 접니다. 아, 네, 네. 투자 포인트 궁금해지네요. 하나케미칼 하면 폴리에틸렌서부터 또는 이제 PVC, CA까지 일관된 생산 체계를 갖춘 종합 화학 기업입니다. 난데없이 웬 화학주를 들고 나오느냐 그런데 올해부터 매출이 화학보다는 태양광 쪽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많아도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태양광 매출이 유화 매출보다 한 60% 정도 많으니까 굉장히 태양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화학은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화 부분은 뭐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품 스프레드가 지금 6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정기 보수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감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가격 하락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광 셀하고 모듈 이쪽은 미국 등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작년 중순 가동을 시작한 그 미국 공장 증설분 이쪽이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 제품인 모노, 그러니까 단결정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올해 부진했던 중국의 태양광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리테일 부분이 작년 3분기 말에 그 육산 면세점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그쪽이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적자가 크게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그러니까 올해 2019년이죠. 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23% 늘어난 4,369억으로 전망이 되고요. 2020년에는 22% 늘어난 5,311억. 그러니까 계속해서 20-30%는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은 7배, 주요 화학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요. 올해 화학업체가 아닌 태양광업체로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을 이제는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수가는 18,700원에서 1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25,500원, 중기 2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스타가 뽑은 또 다른 핵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7명의 출연진 평균 점수가 86.2점인 라파스입니다. 어떤 분이 핵심주로 뽑아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져요. 네,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새내 기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12월 추천드렸던 이제 앞타바이오의 후속주 개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라파스는 2006년 3월에 좀 설립한 회사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레일 기술을 이용한 패치를 좀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8년 2월에는 그 21일 마곡바이오 R&D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의약품, GMP 생산 제조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매출 흐름을 봤을 때는 19년 3, 4분기 매출액이 54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24% 상승한 수치이고 영업이익도 7억 원으로 좀 흑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각각 코스닥 상위 5%, 그리고 상위 13%를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마이크로 니들 제조 방법
를 활용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8일날 공시했고 또 이제 23일에는 마이크로콘 기술을 적용한 더마 코스메틱의 제품 2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신사를 완료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 그 세내기주의 흐름상 최근에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 후에 새로운 시세의 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번 주 그 19,000원부터 18,000원 단기 좀 횡보 조정을 통해서 19,000원, 2만 원 새로운 시세 돌파 시작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 거래량만 동반되면 2만 원 돌파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9,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 평균 단가를 맞추신다 생각하고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인 16,000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파스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또 몇 점을 받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87.8점을 받은 종목이죠.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갖고 오셨나? 네, 접니다. 네, 네. 투자 포인트. 예, 동사는 아시다시피 의학화학 기반의 항체 및 약물 중합체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현재 1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2개, 일상 그리고 임상 이상이 1개 정도가 일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바이오 산업 중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재편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바이오사들이 좀 변화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바로 임상 상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돈도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작년부터 유행한 것이 바로 No Research, Relevant Only라고 해서 연구는 개발에만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의 최고의 사례로 뽑히는 것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가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신약 초기에 물질을 일단 기술 이전을 시켜주고 그 물질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공적인 사례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와 그다음에 브리치 바이오 테라뷰티스라는 이 회사가 합작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쪽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올해는 최소 3건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의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900억, 영업이익은 140억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900억 정도의 현금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심려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52,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65,000원이지만 중기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0원 이탈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19년 수의광이죠. 김호영 대표의 한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점수가 88.1점, 최고 점수를 받은 종목인데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투자 매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이솔루션 2019년에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기록한 5G 관련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초고속 광통신망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죠. 광트랜시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저비용 고효율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트랜시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2017년부터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광 커넥터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AT&T나 버라이즌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매출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일본 시장 역시 삼성전자를 통해서 진출을 할 예정인데 KDDI, 후지츠 등을 상대로 이제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실적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정치인데요. 5G에 대한 본격 투자로 인해서 매출액은 161%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24%가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5G 광 커넥터가 4G형 광 커넥터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의 고가입니다. 이제 5G의 성장, 이제 확대가 2020년 올해부터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을 받아서 20% 정도 지금 주가가 다운이 된 상태고요. 1월 20일 날 이 무증 물량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근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고 한 차례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하시면서 1월 20일 기준으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른 점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따라서 매수가를 조금 조정해서 47,500원에서 45,500원까지 좀 범위를 넓게 좀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예상을 해보면서 6만 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좀 타이트하게 잘라내고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절가를 4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2020년 핵심 종목 5종목 모두 솔깃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해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필살기 방송과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 시장의 핵심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브스타 5분의 2020년 핵심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Oh, take a sip now. Take it down now. Say I. Oh, do you dance now?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처럼 모든 일에는 항상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주식시장 역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파이브스타와 함께한 올해의 기분 좋은 출발, 앞으로 알찬 투자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